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새벽 일본 의회는 이른바 일본 안보법안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종대 군사 외교 안보 평론가 연결했습니다. 김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부터 큰 뉴스로 다뤄졌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또 외신이기도 하고 약간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또는 생소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번에 처리된 안보법안의 핵심적 내용 아주 간추려서 좀 일단 전해주실까요? 예, 총 11개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이제 그 10개는 주로 자위대 운용에 관한 사항이고, 네. 맨 마지막 11번째는 이제 평화유지 그 해외 파병 법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뭐 앞으로 미 의회 동의만 있으면 어디든 파병하겠다 해서 국제 군사 활동을 규정한 것이고요. 네. 그 앞에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무력 사태 공격법하고 주변 사태 영향법입니다. 그런데 무력 사태 공격법은 이제 그 일본 자위대가 단순히 어떤 그 전수방위 자국의 안보만 지키는 어떤 자위적인 군대를 넘어서서 네. 해외에 그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디든 가서 원정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그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예. 그다음 결국 집단적 자위권의 완성이죠. 예. 그다음에 주변 사태 영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변 사태라 하면 이제 한반도, 대만 해협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만은 네. 법안에 구체적인 지명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주변 사태에서 예컨대 미국과 미사일 방어를 한다든지 미군의 작전을 후방 지원한다든지 네. 또는 해상에서 검색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과 지금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뭐 센카쿠 열도나 우리 독도 이런 쪽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길도 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군사 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디라고 찍는 게 무의미할 네. 정도로. 그러면 자위대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군요. 기존의 자위대들. 자위대가 아니라 일본 군이죠. 예. 자, 쉽게 말해서 공격 당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건데 예.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걸 강행하는 기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베 폭주는 일본 국내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베는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후 70년간 굴욕된 평화를 이제는 벗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후원할 때 이 미일 동맹에 편승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의 팔자를 고쳐놓겠다. 네. 위신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아베의 어떤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오래전부터 이건 예고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는 본인이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사실. 네. 자기 외할아버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물론 그 윗대도 있습니다만 극우 보수주의자의 전형이자 그 정체성을 완전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실현시키겠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 일부가 좀 목소리가 작으시다고. 아, 그래요? 예, 저도 조금 작게 들리는데 크게 해볼게요. 그랬어요. 예. 자, 일본의 헌법학자들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이 무력 행사와 전쟁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구조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위헌 소송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의 위헌 소송 전망을 하기는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찬반 일본 내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논쟁이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번은 해석 개헌입니다. 개헌이라는 걸 인정해요. 네. 그런데 기존 저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교정권과 이제 대외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포기한다. 이런 그
헌법 구조를 이제 해석을 달리하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저기 이미 뻔히 나와 있는 조항을 뭘 해석을 달리한다는 건지 전 참 알기가 어려운 법조 논리인데 네. 결국은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이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60% 가까운 반대 여론이더군요. 네, 이제 이 논쟁은 일본 의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옮겨가겠죠. 예. 어쨌거나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신조 등의 극우 보수파들은 견강부회의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는 위헌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위헌이 아니라 해석 합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한 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해석하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저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따지면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영국같이 성문 헌법 없애버리고 그냥 관습이나 해석으로만 다 통치하지. 그게 어디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 평화헌법 개정 문제는 지금은 일본의 헌법학자들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학자들이 안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고 그와는 또 반대의 관점에서 아베 총리는 평생의 업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밝혀왔어요. 헌법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 못하게 하는 그 평화 헌법을 때려 부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베는 결국은. 아니 결국 말이죠. 우리 유엔 헌장 53조죠. 네. 그 모든 국가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굳이 헌법까지 갈 것도 없이 전 세계 주권 국가의 권한입니다. 예. 국가 주권이죠. 한국은 그것도 없지만 한미 동맹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면 보통 국가가 아닌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한국이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국가 주장할 판인데 일본이 자위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자국의 방위 이상의 어떤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확장된 힘으로 굴욕된 평화를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 아베의 어떤 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이번에 어떤 헌법에 대한 재해석으로 사실상의 개헌으로 간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헌법 논리에 밀리면은 진짜 개헌을 추구하겠죠. 아예 헌법 자체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겠죠. 자, 이번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놓고 한번 우리 김종대 평론가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안보 문제에 일본의 안보법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최근 북한이 뭐 장거리 로켓 발사 그다음에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미일의 삼각의 대북 공조에는 요번에 일본 의회를 통과한 안보법안 이런 것들이 일본의 자세가 차라리 대북 공조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우리 김평론가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니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으로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 요인을 다 제외한다면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이제 그 핵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지킬지가 의심스러워지니까 그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거다.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 그 말이죠 아까.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아까 일본이라고 발음하셔가지고. 그거는 미국입니다. 예. 그것을 일본의 메꾼다. 군사적으로 공백을 메운다. 이 힘이라는 건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한 반드시 무언가 다른 힘이 메우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속성으로 보면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사적 측면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보라는 건 군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나 외교를 사상하고 오로지 밀리터리 포스 그 군사력만 가지고 봤을 때인데 좀 시야가 좁다. 이런 이제 비판적 견해로. 그렇죠. 그건 군사주의자들 얘기죠. 반대로 일본 안보법안에 우리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만큼 유사시에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군대가 독단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 또는 미군이 일본 군한테 야 한반도에 큰일이 났다 당신들 와서 도와라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군사 동맹이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측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민구 장관이 그 국회 법사위에서
우리 동의 없이 또는 우리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는 못 들어온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맞는 말인데 하나마나 한 얘기라 이겁니다. 아, 어째서 그렇죠? 왜 그러냐? 일본이 지금 가장 우세한 전력이 항공자위대하고 해상자위대입니다. 네. 그럼 지상군이 들어오겠습니까? 일본의 육상자위대 몇 명 된다고? 아, 그렇죠. 그러면 제일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 구축함이 있어요. 우리 영해로 왜 들어옵니까? 자기네 영해나 공해에서 쏘지. 아니 요즘 전쟁 양상이 달라진 것이 일본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따지고 있다 보면 전쟁 끝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어떤 양해와 동의하에서 들어온다 만다는 얘기 자체가 전 이상하게 들리고 또 우주전력, 공중전력 아주 셉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감시 활동을 하는데 왜 영해로 들어옵니까? 영공으로 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쟁 양상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고 전혀 의미 없는 답변이었군요. 의미 없는 답변이고 네.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 정부와 동의 없이 네. 협의 과정 없이 안보의 극박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네. 이거 한국 정부하고 협의하거나 동의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아예 의제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가 얘기하자 그래도 안 받아요. 네. 그럼 뭡니까? 한국 정부의 영해 영공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네. 북한 영해 영공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지금 뒤에 막 질문하려던 게 그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뛴 거죠.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네. 가능성, 경우의 수로만 따지자면 동북아 질서가 갑자기 뭔가 대단히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가능성이 이번에 족쇄가 다 풀린 건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오늘 일본인 교수하고 이걸 방송에서 대담을 했는데 네. 이분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국지적인 사태가 나면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 안 한다. 그러나 전면전 이런 거에서는 따져볼 만한데 그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아니 안보 법제라는 게 뭡니까? 안보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으로 해서 만드는 게 안보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최악의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경우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건 별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퉁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안보법제라는 걸 만든 취지가 뭐예요? 네. 최악의 상황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의를 따지거나 요구하기에는 너무 점잖고 아베는 너무 확신범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은 무슨 삼류국가, 자기네 아래에 위치한 국가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과도 못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인 자기들이 동북아의 중심이 됐고, 한국은 이제 변방이라는 그 서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한민구 장관이 말을 했지만, 북한의 영해 영공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지스함 같은 걸 통해서 즉 원산 앞바다까지 배를 몰고 가서 거기서 쏘는 게 아니라 공해상에서 바로 북한 영토에다가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다가 군사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아니 당연하죠. 일본은 언제든지 그러한 전략 폭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혹시요, 잠깐만요. 일본의 사거리,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가장 긴 게 지금 몇천 킬로미터쯤 됩니까? 일본은 지금 예. 탄도 미사일로 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네.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밀 폭격을 하거나 이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요 지역에만 국한하자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공해상에서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니 1000km 이상 날아갔거든요. 1000km. 예. 그런데 어떤 대량 폭격을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갖고 있진 않죠. 네.
그러나 일본의 이제 잠수함이 이제 또 굉장히 어떤 그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예.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9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륙 전력이 대폭 보강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라든가 인공위성이 이미 운용 중에 있고. 아왁스라고 부르는 그 조기경보, 그것도 일본이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정찰 자산은 미국도 일본 신세를 지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 감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네. 그 다음에 유사시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도 전용될 수 있는 H2 로켓을 이미 그 2000년대 초에 발사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이 실증적 그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그러니까 실증적 근거를 곁들여서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좀 환해지군요. 이 질문은 우리 김종대 평론가 아마 주 전공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 중국이 당연히 심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G2, 새로운 미국과의 패권, 이걸 다투는 마당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아무래도 좀 지는 해 아니냐, 중국은 못 당할 거다, 이런 그냥 일반의 관측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중국을 겨냥하게 되고, 미 중간 대립 구도가 만약에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어정쩡하고 눈치 보느라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그 대치 구도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일 간의 대치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해지는 한국이 한일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은 또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저 동맹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어디서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냉전 시대 진영 논리처럼 미중 대결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동아시아 정세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안보법제를 통과시켜서 군사적인 역할을 높인다 그러면 가장 그 숙적 관계에 있는 중국이 이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중일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또 강화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아주 짧게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저기는 없었던 건데 충분히 문제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병들한테 특별 휴가 1박 2일 줬잖아요. 현역들 반응은 어떻다고 안테나에 잡히세요? 아이고, 제가 몇 군데 전화해봤습니다만은, 아니, 휴가 가라는데 싫어할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그 행정보고관, 주임 원사 같으신 분들. 김평론가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병력 운영에 머리 터질 것이고. 또 이걸 박근혜 대통령 내년 총선 앞두고 인기몰이로 가려는 속셈인데. 포퓰리즘. 그렇죠.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이후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안보법 명쾌한 해설 역시 김종대 평론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